안녕하세요. LC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주주님들 오늘 주가는 5만원대 밑에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눈치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 우리 푸다데이라고 하죠.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딱 한 달, 그쵸? 딱 한 달이 남았고요. 하지만 이 시기 주주님들이 느끼시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아직 실사 소식이 없는 거냐? 왜 공매도는 잔고가 그대로인 거냐?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오늘 저는 FDA가 승인 한 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도대체 FDA는 지금 우리 LCLB의 FDA 승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냥 예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FDA 지침서를 좀 봐가면서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 왜 지금의 횡보가 승인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LCLB 가지고 계시면서 불안한 마음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제 영상 잘 들어오셨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우리 주주님들도 함께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끝까지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해당 화면 아래 보시면은 좋아요 엄지척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엄지인데요. 자, 좋아요 엄지척 지금 바로 우리 1초만 시간 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다데이 그쵸. 한 달 전은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액션 패키지라고 불리는 종합 승인 문서를 완성하는 가장 긴박한 행정 절차의 마침표 단계인데요. 제품 라벨링과 설명서를 최종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적응증 범위와 블랙박스 경고 문구까지 한자 치열하게 합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최종 보고서 승인을 하는 단계인데요. 임상, 통계, 독성, 생산 등 각 분야 리뷰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담당 부서장 및 국장급 결정권자의 내부 결제 라인이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하시는 실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FDA는 이미 위험 기반 평가를 통해 현장 실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RRA라고 해서 원격 평가나 RI라고 해서 원격 상호작용 평가 같은 대체 수단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실사 소식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흐름도만 보셔도 FDA가 위험평가 결과 PLI 또는 PAL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나 대체 수단만으로도 시설 준비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후기 단계에서의 실사 이슈 종결 통보 및 최종 승인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부 승인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심사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 시기에 이전에 허가 거부 예고 또는 그러니까 CR이라고 하죠. 징후가 나타나지만 승인 가닥이 잡혔을 때만 오가는 최종 행정 조율이 정확하게 푸다데이 6주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요청이라든가 세부 조율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요. CDER의 21세기 심사 프로세스 운영 지침서로서 신약 승인 신청 그러니까 NDA 및 생물학적 제재 승인 신청 BLA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요. 해당 가이드는 사전 제출 활동부터 사후 피드백에 이르는 총 6단계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예상 일정과 마일스톤까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NDA, BLA 제출 이후 클래스 2로 분류된 심사, 그러니까 6개월을 목표로 하는 소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선 심사의 6개월 일정과 동일한 이정표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다데이 5주 전에
예비 의사결정 워크업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소수에 따르면 모든 심사활동의 결과를 통합해서 승인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고 조율하는 워크업 미팅은 6개월 심사 주기의 경우 푸다데이 목표일 5주 전에 개최하게 됩니다. 이 시점, 그러니까 35일 전에 심사팀은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 및 품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결론을 이미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인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내부적인 예비 의사결정 단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완료된 상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푸다데이 3주 전 CDTL 리뷰 권고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다데이 0에서 3주 전에는요,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의 심사 및 최종 의사 결정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션 패키지 및 서신 회람, 푸다데이 3주 전까지 작성 및 회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분과장의 검토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푸다데이 1.5주에서 3주 전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의 검토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결정권자가 국장급인 경우에는 푸다데이 0에서 1.5주 전에 최종 검토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PDA 내부 프로세스상 승인 처리에 대한 예비적인 내부 의사결정은 푸다데이 약 35일 전, 3주 전이라고 하죠. 최소 5주 전에는 워크업 미팅에서 통합되는 것이 목표고요. 다만 서류상 최종 결정권자의 공식적인 확인과 서명 프로세스는 푸다데이 목표일 직전인 마지막 3주 동안에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원본 이런 PDF 자료들이요. 이 2가지 자료들은 제가 이미 보고 계신 이 소통방에서 자세한 설명과 원본 자료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FDA 측으로부터 정식 답변으로 받은 FOI를 소통방을 통해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첨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RRI 원격 심사 보고서 및 폼 483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요청해서 알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답변서에 따라서 지적사항 기록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답변받았다. 그렇죠? 그 내용은 제가 원본 공개해 드렸고, 밑에 보시면은 HAB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문자로 받아보시겠다, 소통방에 들어와 있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체 문자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 전달을 다 모두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에 보이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핸드폰 문자하셔서 소통방 입장은 도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소통방 들어와 계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소식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HLB이기 때문에 H라고, 그냥 H라고 이렇게 종목명 써서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명단 따로 추려서 새로운 소식 있을 때마다, 대응 전략 있을 때마다 단체 문자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급등주 바로 2-3 종목 공개해 드리는 거 급등주라고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종목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 제가 무료라고,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금전 요구 없이 무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안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LB 승인을 앞둔 시장은 현재 CMC 실사가 없는 것이 3번째 CRL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이들과 회사에서 직접 RRA, 그러니까 원격 심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 CMC 재실사를 스킵하고 바로 원격 심사 후 승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믿는 쪽으로, 그쵸? 의견 대립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매도의 잔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FDA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다면, 이대로 공매도 잔고를 계속 유지한다면 쇼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고, 이는 아주 큰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FDA 승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잔고는 많이 줄지 않았어요. 대체 이들의 생각이 무엇일까? 정말 나만 모르고 있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주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호재 기사 이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HLB 보유자들에게는
정보의 공백이 매우 힘든 시기임은 확실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정보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FDA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를 또 요청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승인 결과에 대한 힌트를 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보를 요청하려면 뭘 알아야 요청을 하죠. 그렇죠? 이런 FDA의 공식 FOI 정보 요청도 무언가를 좀 알아야지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FDA 측으로 요청해서 받은 FOI 공식 답변서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저도 LCLB 오랜 주주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는 주주님들이 얼마의 평단가를 갖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5만 원 초반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LTLB 영상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골고루 올리고 있고, 지금까지 제 LTLB 영상을 작년부터 쭉 봐오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저는 근거 없는 긍정회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내용도 꽤 많이 올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 이유는요, 바로 그러한 신뢰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긍정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왜냐면요, 그래야지만 우리 LTLB 동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힘든 시간 우리 같이 견뎌온 만큼 남은 시간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이 영상이 그분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어야지만 이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매도 물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감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들은 단순히 주가 하락에 대한 베팅을 넘어서 거대 세력의 복합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롱숏 병행 전략이라고 아시나요? 거대 세력들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됩니다. 장기 보유 물량만 확보한 상태에서는 적대적 공매도 세력의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매도 지분까지 확보하여서 주가 변동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의 경우 세력은 재료가 터지기 전에 공매도 한도를 최대한으로 키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나중에 공매도 환매, 숏커버링을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주가를 폭등시키는 연출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높은 공매도 잔고는요, 단순히 하방 베팅이 아니라 승인 이벤트 발생 시 주가를 폭등시키거나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력들의 복잡한 해지 및 수익 최적화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종목들이 모든 수급들을 빨아들이면서 고공행진을 했고, 그러한 수급 쏠림 현상이 갑작스런 외인들의 외도로 인한 증시 폭락을 만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봉 차트만 보셔도 갭락으로 시작했고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찍은 뒤 연속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세였습니다. 이때 우리 개인 투자 주주님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반도체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비중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올 때 다들 200%, 300% 수익을 보고 있고 몇 천만 원을 벌었다, 몇 억을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났죠. 그럴 때마다 포모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나만 없을까? 그럼 난 언제 사야 되지? 그러신 분들 주가가 폭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일 주워 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주에 매달리는 게 정답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는 없어요. 꽉 찬 스펀지는 결국 물기를 통째로 내뱉으며 짜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7년도 반도체 데스사이클이 끝났을 때 그 거대한 돈, 자금이 어디로 몰렸겠습니까? 바로 코스닥 바이오로 쏟아지면서 역사적인 대시세가 터졌습니다. 2021년 9만 전자가 꺾였을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혼자 불꽃놀이 채찍질하는 거, 이게 바로
바로 스펀지의 마지막 쥐어짜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세가 끝나면 그동안 반도체주들이 시장의 수급을 막 다 뺏어와서 매도세와 공매도로 인해 억눌려 있었던 바이오 섹터로 외인들의 거대한 유동성이 가장 먼저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어서 나만 없는가 하는 포모감을 느끼셨나요? 반도체 장세가 끝나고 나서 바이오 섹터로 외인들의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나만 바이오주 하나도 없네 포모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시장에는 계속해서 반도체주 거의 다 왔어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으셔서 다음 주도 섹터를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다음 주도 섹터가 될 바이오주 2026년도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 3가지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 종목만 잘 준비하셔도 2026년도 하반기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빨리 수익을 보시면서 우리 2026년도를 해피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여러분들 밤새 가면서 이 미친 반도체 스펀지 장세가 끝난 뒤 외인 수급을 가장 먼저 통째로 받아먹을 바이오 확실한 대장주들을 리포트로 다 정리를 해봤고요. 받아보시고 이 종목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시면 안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음 주도 섹터에서 시장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단 한 주라도 여러분들 많이 돈 필요도 없습니다. 한 주라도 사서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두시고 제가 찍어드린 종목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앞으로 그걸 직접 눈으로 체감하시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을 지배할 핵심 주도주 3가지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주도주 여러분들 문자 하셔서 주도주라고 3글자 써서 여러분들 요청해 주시면 요청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 3가지를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요청하셔서 받아보시고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면요. 당초 캄넬리주마 BLA 제출 이후 원안대로 CMC 실사가 진행된다면 승인 발표 이전에 폼 483 발행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띄운 공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CMC는 현장 실사가 아닌 원격 심사 RRA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또한 FDA의 규정에 따르면요. 원격 심사 대상 업체의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황서제약은 심사 방법이 무엇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HAB가 왜 이렇게 모호하게 공지를 남겼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HAB와 황서제약의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기사와 공지사항으로 원격 심사를 언급해 준 것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힌트였을 겁니다. 왜냐면요. 16일 날 기사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만원에서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다시 5만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았죠. 이를 의식한 HAB 사측에서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FDA 승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파트너사인 황서제약과의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가이드 안에서 아마 공시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내용을 게시했을 확률이 매우 크고요. 또한 당초 불시 CMC 심사를 언급했던 것은 원격 심사를 하더라도 CMC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 심사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CMC 실사를 한다면 RRA 관찰 결과 확인이 실사의 목적으로 보여질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FDA는 원격 심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는 폼 483을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FDA는 RRA가 종료되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해당 기관의 RRA 그러니까 원격 심사 보고서의 서술 부분 사본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RRA 보고서 및 관련 문서는요. FOI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수정사항을 적용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큰 힌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가 원격 심사로 진행된다면 폼 483 지적사항을 문서로 발행하는 폼 483의 발행 여부보다는요. RRA 종료 이후 작성되는 원격 심사 보고서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FOIA를 신청해서 받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은요. RRA가 있는지, 그쵸? 보고서가 있는지, 그리고 RIL이 있는지, 그리고 2026년도에 수행된 대체시설 평가가 있는지, 이후 발행된 Deficiency List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FOI 답변서인데요. 원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바로 기록 없음입니다. RRA 보고서도 없고요. RIL도 없고 122R의 파일을 면밀히 검색한 결과 반응하는 기록을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약 원격 심사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관련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원격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최종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RRA 완료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RRA가 완료되면 FDA는 해당 시설의 경영진과 최종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요. 최종회의에서 FDA는 RRA 관찰사항에 대해서 서면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관찰사항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해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FDA는 RRA에 대해서 FDA 양식 483, 폼 483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RRA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고 기관은 RRA 관찰 사항의 서면 목록이 해당 기관에 처음 공개될 때 정보공개법, 그러니까 FOIA 이것에 따라서 요청될 수 있고요. 일부 중요한 정보는 삭제되는 공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FOI 답변서에 의하면은 원격 심사에 대한 어떤 보고서도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제조시설에 대해서 FDA가 발행한 서면 결합 목록 또한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주님들 제가 가져온 이 문서 한 장이 그동안의 모든 씨앗을 좀 씻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정보를 기다리면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다른 우리 HAB 주주님 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역시 이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자하셔서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7월에 FDA 승인은 이제 예측이 아닌 준비된 결과로 다가오고 있고요. 블랙록도 외부 기관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밤낮 없이 보내드릴 거고 또 오늘도 역시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소통방을 통해서 오늘 흐름 예상해드리고 또 대응 전략까지 계속 드리고 있고 새로운 소식과 함께 단타 급등주 종목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은 도움, 문자로 요청은 종목명 쓰셔서 요청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급등주 종목 공개 요청은 급등주라고 쓰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